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16% 내린 2,41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마감 들어서 기관의 팔자세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670선을 내주고 0.95% 하락한 6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주가 또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 국내 증시 보고 또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유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출증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목요일의 두 남자이시죠.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9월 14일에 주셨던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지금 한 주 만에 수익이 47% 이상 남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급등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있습니다. 7월 27일에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 언제 움직일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25%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릴게요. 최동기 이사님 바이오 리더스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자리 팔아야 되는 건지 리뷰 들어볼게요. 일단은 바이오 리더스니까 바이오주들은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떤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느냐 이게 이제 투자의 그 어떤 핵심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바이오 리더스를 본 거는 이 회사가 녹십자라는 회사가 일단은 그 이런 바이오 벤처에서 투자를 하는데 녹십자가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일단 바이오 리더스에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새로이 또 사내 이사도 신규 선임을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를 맞췄는데 네. 아마 어제 그제 보면은 이제 작은 경부 전환, 전 1, 2기 치료제. 그게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일단 성공했다는 소식에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임상 3상이 끝나면 거의 이제 시판이 들어가는데 이 시장 자체가 10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MS를 한다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거의 아마 이 매출이나 일단은 영업이 굉장히 호전이 될 것을 모두 추천했는데 일단은 현재로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점은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바이오주들은 사실은 급등을 하면은 또 급락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기사의 바이오 리더스가 한 주 만에 수익이 47% 이상 나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본 거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자랑이 되는 종목이죠. 제이준 코스메틱도 다시 한번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추천주로서 계속 뭐 장점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중국에서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오프라인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말레이시아 그렇게 시장 다각화를 통해서 향후 실적도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추천주 포트에서 제외를 했지만 계속 가져가시면서 추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오늘 문상준 팀장님의 포트에는 없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지속적인 홀딩도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6분입니다. 개장을 약 한 1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유안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여쭤볼까요? 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좀 낮아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등과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의 좀 공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 말씀드릴 종목은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최근에 인수한 그 말레이시아의 그 폴리실리콘 그 생산 설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또 원가를 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견조한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그 보조금이 좀 축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설치 목표량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중국 수요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견조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뭐 하반기 이후부터 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그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이 한국산 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반덤핑에 대해서 판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현재 흐름상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뭐 전체적인 그 케미칼 부분에서 한국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그 계절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원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OCI에서 주가는 좀 지속적인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이어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OCI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열어놓고 봐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점 부분이 한 9만 5천 원대를 만약에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OCI 주셨는데요. 최근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전일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먼저 볼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중인데 어제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식이 있었지요.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 성공 소식이 있었고 사상 처음으로 주가는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고요. 최동기 이사께 들어볼게요. 일단 어제 뭐 군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반도체 D램은 랜드 자체가 3D 랜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D 랜드 자체가 공급량이 이렇게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 자체는 2랜드가 일단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아직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보면 저는 어제 이제 도시바 인수 뭐 발표해가지고 사실 이제 하이닉스도 사실 전에 뭐 삼성전자도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10만 원대 일단은 가야 되지 않나 4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굿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주가는 10만 원까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SK 하이닉스 굿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인데요. 어제 주가는 4%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회사 가치 상승 기대감에 올랐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역시 굿이십니다. 여전히 매수 구간일까요? 문상준 팀장님.
네, 카카오 같은 경우 AI 개발 인력 확보와 그리고 신사업 출시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카카오의 핵심 수익 모델인 광고 사업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크 등 주요 자회사의 사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한 가지씩 좀 언급을 드리자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연내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 동시 접속사가 130만 명을 돌파를 했고 흥행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게임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정식 출시 이전에 이미 PC방 점유율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출시 한 달 만인 8월 말 27일 기준 대출금이 1조 4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 자본금 확충으로 여신 수신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가 진화를 하고 있고 카카오 파킹 등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모빌리티 역시 지켜볼 만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회사가 계속적으로 미래 전망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두 분의 의견 모두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7거래일째 상승이고 어제장만 5% 올랐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5%, 또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 자체는 빠졌는데 이 두 종목이 지수를 좀 왜곡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밀렸다라는 평가이던데 셀트리온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여전히 굿이고요. 최동 기사님. 일단 셀트리온 아시겠지만 이제 허즈마가 지금 어제 일단은 이제 국내 출시가 이제 확정됐다는 소식에 일단은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떤 학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바이오신의 허즈마의 어떤 추가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단은 원저 의약품하고 동반 효과가 입증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또 코스피 이전이 이제 주총이 29일 날 예정돼 있는데 아마 코스피를 이전이 되면 좀 더 어떤 브랜드 가치가 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허즈마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아마 조만간 내년 초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아마 최초로 허즈마가 이제 아마 셀트리온 이런 허즈마가 최초로 판매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허즈마 이런 어떤 매출 확대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도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일단은 우리 지금 보면 신라젠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인데 이 주식도 일단은 조만간에 15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최동 기사님은 제약 바이오주 쪽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데 오늘도 포트에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어떤 종목 사야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넥슨GT입니다. 어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었고요. 모바일 MMORPG 게임인 X의 매출 급증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오늘은 계속 굿만 나오네요. 문상준 팀장님. 예, 넥슨 같은 경우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이런 거와 더불어 전통의 게임 쪽의 강호입니다. 근데 그동안 조금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X라는 게임이 지난 14일 날 출시가 됐죠. 근데 출시 후 4일 만에 이미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고 구글 플레이에 따르면 이 X가 전체 매출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3위로 밀려나서 리니지2 레볼루션 그리고 리니지 M으로 계속 되어 있던 리니지 천하를 흔들었다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 리니지2 레볼루션과 리니지 M으로 각각 NC소프트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출시 첫 달 매출 2천억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X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은 아니어서 그거보다는 좀 매출 규모가 작지만 적어도 월간 수백억대의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근 며칠간 상승세가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게임의 총 같은 경우 이제 출시를 앞두고 초반 굉장히 반짝으로 그친다는 우려가 많았었지만 NC소프트의 최근의 상승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넥슨GT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역시 굿으로 일치가 됐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서울반도체고요. 서울반도체 주가도 어제 7% 올랐었습니다. 키움증권이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자동차 헤드램프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목표 주가 상향도 있었거든요. 두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볼게요.
3, 2, 1. 서울 반도체 역시 굿 의견을 주셨고요. 최동 기사님. 일단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 이제 자동차 헤드램프용 OLED가 이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에 올랐는데 사실 이제 그 헤드램프용 LED가 일반 조명보다는 그냥 출력이 약 한 3배 정도 높은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현대차 제니시스에도 일단은 장착이 됐다 이런 뉴스인데 사실 보면 이제 서울 반도체는 그동안에 보면 어떤 이런 퍼나 이런 거 봐서는 사실 높은 편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어떤 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가 드디어 자기네 기술을 특허를 침해한 회사들에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헤드램프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아케팔레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소송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술력에 일단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이러한 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어제 좀 내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주가는 2% 가까이 내렸고요. 시가총액도 6위에서 8위로 밀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국전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3, 2, 1.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문상준 팀장님. 네, 한국전력이 4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마감한 게 찾아보니까 지난 2015년 1월 19일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여름에 일단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진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한국전력 주가는 지난해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리막을 걸었는데 이와 함께 석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주가를 이끌었던 그 이익 모멘텀이 좀 소멸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뭐 각각 60% 그리고 68%가량 감소했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 한 7조 1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한 6조 원대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한전 주가를 떠받쳐왔던 그 배당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물론 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여부 등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한 이 여러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월 21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시장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문자 상담, 종목 상담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0.04%, 0.1%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었고 어제는 기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주가는 260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SK 하이닉스는 소폭 밀리네요.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오늘은 0.25% 소폭 빠지면서 여전히 8만 원은 지지가 됩니다. 8만 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은 1%대로 그래도 비교적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1%대 밀리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어제 2%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로 0.7% 정도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바닥을 딛고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0.6% 정도 또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물산, 한국전력, 신한지주는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죠. 어제 종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0.09포인트 상승으로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다시 사흘 만에 강세 출발입니다. 0.59% 상승한 672선이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계신데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8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1.5% 강세 출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어제 9%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3.4% 더 급등하면서 주가는 5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 메디톡스도 0.4% 정도 오름세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코미팜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휴젤과 로엔이 각각 0.2%, 0.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또 단기간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볼 거고요. 최동기 이사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10위 종목은 STI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랭킹 1위였는데, 제가 이제 랭킹 10위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지금 IT주들이 좀 더 조정을 받는 국면이 아닌가 해서 내렸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은 이제 19,500원 내에서 이제 매수인데,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저는 이제는 낮춰가지고 한 18,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현재 구간은 매수 구간은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3분기에 일단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매출액이 844억, 전년 동기 대비 약 48%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8억, 전년 동기 대비 약 54% 증가한 회사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이제 우리 그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어떤 IT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그 화학약품 공급 장치, 그러니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제 인프라 설비인 CCSS, 이게 이제 화학약품 공급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필수적인 어떤 거 요소이기 때문에 구입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생산 라인 확대하면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가동이 안 됐었는데, 근데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MW 잔다 기업하고 일단 약 267억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 어제는 또 윙구 테크놀로지, 중국의 윙테자 또 215억 규모의 일단 디스플레이 일단 공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계속 20.6% 정도 전년대 매출에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STI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위 종목은 아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아이센스 역시 뭐 이것도 어떤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사실 보면 이 회사는 이제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혈당 측정기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측정 장치, 그 다음에 그 침처럼 쏘는 란셋, 그 다음에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혈액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효소에 의한 그게 이제 스트립인데, 사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스트립이나 이런 걸 봐서는 세계 4대 기업, 그래서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로슈 이런 그 세계 메이저들이 약 80%의 그 MS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이센스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센스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이센스가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에도 일단 공장이 지금 보면 자회사 코그센스가 약 이제 분단 진단 업체인데 혈압가스, 요게 이제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스트립 공장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중국 허가가 날 텐데, 지금 뭐 사드 때문에 약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거 스트립이라는 건 어떤 당뇨병 환자들 전 세계 중국에도 당뇨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어차피 어떤 인체, 우리의 건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드랑은 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데, 이러한 스트립 자체가 지금 보면 어떤 공급하는 그런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특히 이제 아이센스 제품은 뭐 일본에도 아가 매트리스를 해가지고 그런 큰 회사도 이제 매출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뭐 어디 태국이라든가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 계속 수출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은 성장성이 가능한 회사다. 그렇든 뭐 우리나라 일단 스트립에 있어서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JW 홀딩스입니다. 이 주식 자체는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감인데, 실제로 보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수출이 약 한 313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수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회사가 JW 중해작, 리바로 미너프 등 대형 품목
지속적인 실적 호조세와 함께 원해 처방 실적이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WP 임상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JW 생명과학이 또 자회사인데 일단은 영양수액제의 어떤 우리나라 1위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수액 플랜트 좀 생소하지만 이것도 또 사우디사에다가 계속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JW 신약은 또 제네릭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고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또 JW 크레아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레아박스 B씨에 임상 1상 2상을 해가지고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에 정부에서 30억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완성이 될 경우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지상 세포 기술을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 개발인데 아마 이게 또 성공이 되면은 우리 JW 홀딩스도 같이 추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융주는 이제 처음으로 추천한 종목인데 사실 이제 오늘 뭐 FOMC 보면은 자산 축소가 얘기가 나왔지만 자산 축소 자체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금융주 오늘 미국 증시도 금융주들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험주들이 전 우리나라 보험주들 한번 두각을 나타낼 것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생명 자체는 금리 상승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실적 개선이 일단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률 차선에게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일단 실적 안정성이 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부담금리가 일단 4.7%로서 전년 대비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비율 감소. 이제 15%서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율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수익성 증손의 또 시장 재확대를 해서 전속 FP,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이제 전속 설계사인데 설계사들 보면 요새 뭐 4대 보험이 되느냐 안 되냐 가지고 아마 이제 구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해서 또 수익성이 개선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키포인트는 이제 하나손보의 유상증자인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약 860억을 출자를 하는데 유상증자 완료 시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보에서 이제 물량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희소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6번째는 SM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추천된 종목인데 뭐 하반기에 우리 동방신기소로부터 그다음에 엑소 슈퍼주니어 샤이니 이런 어떤 돔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방신기 위기 다음 주인데 25일, 26일, 28일에서 윤호 최강철민이 이제 순차적으로 신곡을 지금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레드벨벳도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AI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의 상호 출자기를 체결해서 아마 엑소팬이 약 300명이 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매출에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제 애플의 시리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최소 내년에는 아마 50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뭐 SME 요새 사업 다각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 뭐 면세점도 여러 가지 진출하는데 아마 내년에 아마 상반기에는 아마 히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뒤에 또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봐야겠죠?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10위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의 2분기 매출이 2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3억 원, 순이익 33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7%씩 올라 지난 1분기에 이어 고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TV의 서비스 개선, 그리고 생방송 무료, 고화질 영구 저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시청자의 증가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투자 비용 증가로 단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플랫폼 건전함 및 BJ와의 상생을 위한 투자로 중장기적으로는 BJ 그리고 유저 커뮤니티의 생태계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확대로 인한 시장 지속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른 BJ 수 확대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에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트위치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올랐지만 아프리카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주가 정체로 현재 역사적인 저점 상황입니다. 견고한 실적 성장세와 그리고 유저 트래픽 회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센터먼트 회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9번째 종목은 모드 투어입니다. 여행주들은 이미 여름 성수기 효과로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그리고 하반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을 딛고 호실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주 내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드 투어 주가는 최근 부킹 리스크에 따른 여행자 수 감소 우려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 실적 개선 정도를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이 큽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짓게 됐는데요. 이어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가량 증가한 76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7.7% 늘어난 35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여행객 증가세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연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월 추석 연휴에는 해외 여행객이 110만 명으로 사상 최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드 투어가 사드 보복에도 실적 상승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웃바운드 여행사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할 때 이용하는 걸 아웃바운드 여행사라고 합니다. 이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이 아웃바운드의 비중이 전체 비중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 밖에도 자회사들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소폭 조정된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위 종목은 한섬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인 패션 기업 이 한섬이 SK네트워크스 패션 사업부 이 인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인수 발표 당시에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적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SK 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타미 힐피거 이것을 앞세워서 1,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섬유업 그리고 유봉업 쪽 전체가 내수 경기 침체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익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한섬은 향후 주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섬의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4% 늘어난 2,74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8% 증가한 124억 원으로 잠정 짓게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위 종목은 S-오일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12만원 1차 목표가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이를 넘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추천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시아 시장의 공급 미달 이것이 주 요인인데요. 아시아 지역의 1일 원유 수요는 3,358만 배럴 수준으로 연평균 80에서 90만 배럴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새로 가동되는 신규 정유 설비 규모는 올해는 67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는 26만 배럴, 2019년 43만 배럴 등으로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제 마진 상승 사이클에서 S-오일의 경우 적절한 선제 투자가 빛을 발하면서 오는 2018년 하반기 고도화 설비 가동과 함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S-오일은 배당주거든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의 매력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오일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6위 종목은 SK입니다. SK는 다들 아시는 지주 회사인데요. 일단 SK의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에도 고실적은 계속 됐었었죠. 이 SK를 추천하는 주된 요인은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역사적인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주가가 20%, 25%, 많게는 50%, 60%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지배순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2, 4분기 지배순이익이 4,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SK네트워스 그리고 SKENS 등 뭐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어제 도시바 메모리 인수에 성공하기도 했죠. 이것도 뭐 크나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SK그룹의 숨은 계열사인 SKENS를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데요. 4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7개의 도시가스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 친환경 발전 지원 가능성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SK 전체에 대해서도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프리카TV부터 SK까지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봤고요. 잠시 뒤에 마저 공개해드립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4477님께서 현대로보틱스 문의하셨거든요. 지금 봐드릴게요. 현대로보틱스를 4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수익권 내 계십니다. 최동 기사께 여쭤볼게요. 일단 뭐 매수가 자체를 워낙 바닥에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에서 분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 로봇 시장이 연평균 한 11%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산업 자체나 일단은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개인들이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분할됐을 때 그 당시에 보면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기관 투자가들 투신이라든가 영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제 주가를 바닥에서 올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기관이나 연기금도 외국인들은 뭐 어떤 차트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수급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공격적으로 파는 시점이 일단은 고점이 아니긴.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얼마에 팔라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동향을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 시작한다면 그때 같이 매도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셨어요. 현대로보틱스 봐드렸고요. 저희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7833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문상준 팀장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제가 뭐 추천주 그리고 2위 종목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뭐 좀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좀 조정세가 많이 보이고 있죠. 뭐 오늘도 저점 출발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 중국 진출 재검토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 하락세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 두 업종에 모두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나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흔들리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받쳐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뭐 투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상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문상준 팀장님 포트에 담겨 있다 하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왔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은 바로투자증권입니다.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PS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 장비주들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잘 가던 장비주들의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국 진출 재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부품주들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2거래일 연속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꺾였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큰 영향이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실적 좋은 자리에서 2거래일 연속 음봉이 길게 나왔다. 이런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 매수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PSK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상 퍼가
11배 정도가 채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신용 비율이 높다, 그럼 부담이 될 텐데요. 주가 올린 주체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비율도 4%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가의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죠. PSK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적도 좋다라는 평가이셨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오늘 저감에서 포착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게요. 남은 5위부터 1위 종목이 있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계속 추천했는데 처음에 추천해서는 11,000원 이하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는 좀 빠져가지고 제가 1,3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똑같이 저는 이제 12,500원으로 좀 결론적으로는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2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뭐 124억인데 뭐 의미는 없어요.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244% 증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수주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총 수주를 약 8조에서 10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 시안공장이 이제 약 8조에서 9조 정도 투자하는데 거기서 한 1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태국이라든가 오만에서 약 한 3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관계회사 삼성그룹에서 뭐 3조 원 정도. 그 다음에 UA의 POC 프로젝트 약 2조 5천억, 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3분기에 아마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달에. 그 다음에 또 샤빅 252G 프로젝트도 약 7억 불 공사인데 아마 9, 10월 경에 분명히 내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주가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싸다고. 그래서 퍼 자체가 선행퍼 자체가 18.2인데 제가 볼 때는 퍼가 10 이하는 충분히 와야 된다 생각이 되면은 지금 뭐 따져도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뭐 15,000원 이상 가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이제 바람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그 삼성 그룹 관계사들의 어떤 수주를 보면은 일단은 그 통상 그 규모의 30%가 일단 공사비가 되고요. 그 중에서 60%는 삼성물산이 가져가고 40%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유틸리티 수주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관계사 수주, 그 다음에 동남아, 뭐 사우디라든가 오만, 태국 이러한 어떤 수주를 내서 일단은 올해 분명히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을 보고서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5위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4위는 제가 쇼박스를 말씀드립니다. 쇼박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일단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일단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에서 아마 어떤 실적이 발표되면 충분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508억, 전년 동기 대비 61%,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8억, 66%인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88억 이상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택시 운전사가 1200만 돌파 시에는 약 110억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약 한 1216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 지금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제작비가 150억밖에 안 들었고요. 그다음 국장 매출이 무려 957억. 순수익이 약 247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분명히 증가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살인자의 기업법도 BEP가 220만 명인데 지금 현재 217만 명. 그래서 약 3만 명만 더 일단 관람이 되면은 살인자의 기업도 BEP를 일단은 높게 되겠죠. 그다음에 4분기에는 희생부활사, 그다음에 꾼이라는 어떤 영화가 개봉 예정인데 꾼은 이제 현빈, 유지태 아마 유명한 배우들이 일단은 출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주가가 빠진 건 일부 임원의 횡령 소식으로 해서 빠졌지만 전혀 이 회사 실적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할 때 영업이라는 걸 봐서는 지금 현재 주가 4,900원대는 너무 싸다 해서 지금 5,000원 이하에서는 사더라도 충분히 일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종목도 제가
27만 원부터 말씀드려가지고 1차 목표가 30만 원 달성했고 또 지난주에 제가 30만 원 말씀드려서 35만이 목표가인데 이번 주에 34만 원을 넘겼었죠. 넘겨가지고 지금 거의 뭐 35만 원 거의 다다랐는데 저는 일단 삼성 일단 바이오 로직스도 결국에는 이 주가도 언젠가는 50만 원을 가지 않을까.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종목이 되는데 사실 보면 뭐 신라젠이라든가 그렇죠. 신라젠 그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으로 봐서는 바이오로직스도 분명히 거기에 뒤지지 않는 주가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세계 1위의 CMO 기업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인데요. 120년 된 회사인데 시총이 20에서 1000억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요새 올라서 20에서 4천억.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어요, 시총으로. 그래서 일단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뭐 대표 기업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휴미라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 허가를 득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일단 휴미라에 보면 이 제품 자체가 어떤 소화 관절염, 그 다음에 척추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유마티즘 관절염, 성인 크론병, 궤양성 대점에 크게 지금 이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하면서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출시 시기는 일단은 원조의약품이 어떤 거 뭡니까? 이건 특허 만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만료가 끝나는 시기에 분명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조의약품 휴미라 이거 이제 휴미드라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품이 일단은 판매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보면 이 종목은 제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핵심은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제 물류 BPO 사업의 도성장인데요. 사실 IT 서비스공의 컨설팅 SI가 자체 모바일 솔루션 기반으로 미국, 유럽 일단 공공기관에 이들 수출을 함으로써 일단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현금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M&A 어떤 테마 그래서 M&A가 충분히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다가가 가능함으로써 일단 현 주가 수준 17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킹 1위 기업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뭐 네이버를 최근에 이제 좀 올랐지만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을 비교할 때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카카오를 뭐 8만 원대 추천했었지만 네이버는 올랐는데 카카오는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됐죠. 카카오가 거의 이제 2배 오르면서 네이버는 계속 빠진 상태인데 네이버도 뭐 우리 뭐 증권사들 추천하는 뭐 가격 보면 뭐 조만간에 100만 원까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10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충분히 저는 정고점인 97만 5천 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우리 AI 투자에 대한 규제에 따른 그런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는 전혀 뭐 영향이 안 준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이것도 뭐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의 미래 플랫폼 확장이라는 어떤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분명히 예상됐고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출시 예정인 AI 스피커 웨이브가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이번에 사전 판매가 조기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음성 전송이 가능한 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일단 활용을 함으로써 아마 이러한 어떤 초기 시장에 선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한 어떤 광고라든가 이러한 어떤 웨이브를 통해서 네이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지금 뭐 지금 한 주가가 한 77만 원 정도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현 가격대는 매수 타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이슈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네이버를 신규 편입하셨습니다. 최동 기사님의 1위 종목이었고요. 10위부터 1위 종목을 모두 본 겁니다.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 봐야겠죠? 5위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준비한 5위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네. W 카지노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시장을 선점을 했고 그리고 이 한 개의 게임만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W 카지노 모바일의 8월 결제액이 작년 3분기 월 평균 대비 28% 증가한 $73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 초 서비스를 시작한 테이크5 모바일, 이 부분 역시 8월 결제액이 16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결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W카지노 모바일의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그리고 1년 후에는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 2016년 1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가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에 인수한 미국 카지노, 소셜 카지노 회사인 DDI, 이 DDI의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테이크5 모바일과 이 DDI의 더블 타운 클래식 슬롯이라는 게임으로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0% 감소한 수치를 보인 데 비해서 3분기 예상치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80% 그리고 360% 증가한 1,106억 원 그리고 364억 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퍼가 한 8번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저 역시 네이버를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지난 6월 9일 그 고점 이후로 지속적인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그리고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에는 방통위에서 포털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었었고 공정위의 준대기업 집단 지정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걸로 인한 거였지만 그간의 조정세가 과도했다고 보여지고 지난주 저점을 터치하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장점 중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째로 국내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이버 페이 성장에 따른 이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률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서 이 네이버의 상반기 모바일 광고 성장률은 30%였습니다. 시장 대비 높은 성장은 이 검색과 쇼핑이 결합된 플랫폼 효과로 현재 전체 인터넷 거래액 대비 네이버 페이 비중은 10% 미만, 전체 신용카드 거래액 대비는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시장을 통한 이 라인의 안정세가 굉장히 굳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4배 큰 46조 원 수준이지만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이 59%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한 2.5배가량 큰 5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이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라인 게임 역시 일본 내 최대 모바일 게임 플랫폼임을 감안한다면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일단 1차 목표가에 8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6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3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잠시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신고가에 거의 다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MLCC 업황이 하반기에 지금보다도 굉장히 더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진입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으로 MLCC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전 대비 15%에서 20%가량 MLCC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출시되는 주력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게 되면서 듀얼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와 그리고 기판 사업부 이쪽 실적 개선이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로 2년 만에 1,000억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의 고급화로 이 MLCC와 듀얼 카메라가 동반적인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중국 매출만 2조 원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수요세로 목표 달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MLCC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 굉장히 더 전망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여지고 제가 1차 목표가 11만 2천원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1차 목표가이고 달성하게 된다면 추후에 좀 더 목표가 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앞서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 며칠간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 중국 진출 재검토 권고 영향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지연이라든지 변경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 이로 인해서 관련 업체 주가 급락은 굉장히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종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죠. 국내 IT 업계는 오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OLED 투자를 지속한 데 이어서 반도체 장비 수주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는 내년 자본 투자 비율을 각각 30.7% 그리고 18.1%씩으로 더할 예정으로 타 업체들 역시 경쟁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주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올해 대비해서 63.5% 그리고 130% 증가한 4,498억 원 그리고 84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비중이 큰 이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투자 확대 수혜로 창사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 당연히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여지고 1차 목표가는 17,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당연히 어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연초 대비 큰 상승세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굉장히 상승세가 큽니다. 현재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뭐 불안감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K 하이닉스의 호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이 도시바 메모리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당장 실적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SK 하이닉스의 약점인 SSD 이쪽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조 9,4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최초로 4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서버 및 모바일 수요 확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모바일 디램은 이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상반기와 달리 수요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는 다르게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모바일과 PC가 아닌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인 디램과 낸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지속 갱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도 충분히 뭐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고, 제가 일전에 제시했던 목표가 82,000원을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돌파한다면 역시나 뭐 수정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낸 SK 하이닉스 여전히 문상준 팀장님 포트에 담겨 있었고요. 두 분 모두 새롭게 네이버를 포트에 또 편입하셨다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도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께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환영웅께서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과 함께 의견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본절 청산 의견 주신 롯데케미칼인데요. 9월 6일에 주셨었고 의견이 본절 청산되면서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는데요. 지금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11%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여기에도 본절 청산 의견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9월 13일에 매수가 됐었던 삼화전기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그대로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나란히 담겨 있는 이현제약과 일진다이아도 눈에 띕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녹십자 홀딩스부터 삼성전기, 애경유화, 또 9월 20일 어제 주셨던 대웅제약까지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 급등이 있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가 대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54% 수익을 기록하면서 4차 목표가인 25,000원 추가로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3차 목표가 12,650원 제시가 됐고 3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 새롭게 베스트 필살주에 등극한 두 종목이죠. 사마 콘덴서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면서 3차 목표가 33,300원 제시가 됐고요. 8월 17일에 추천하셨던 한온시스템 목표가 12,600원 돌파하면서 지금 1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목표가는 13,200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9월 7일 날 추천드렸던 카카오입니다. 종목 코드 035720.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 후 물량을 한 최소 5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는 종목, 또한 본절에서 청산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지속 상승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하며 카카오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내다보는 종목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됐고요. 별도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수익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는 카카오 6년에서 1년 이상 포트에 담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주식으로는 단타 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짜주시면 좋겠고요.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은 좀 적은 금액으로 내 비중의 한 10%에서 30% 내에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화를 확대했을 때 선물과 해외 선물을 대응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좀 더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항생지수와 오일, S&P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생지수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보면은 예, 지금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아직 어저께 좀 약간 횡보성 상방으로 했는데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는 28,123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대응해 주실 분들은 28,181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오일은 어저께 발표가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51.08달러까지 보긴 했는데 결론은 올라왔지만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대응해 주시는 분들은 저 또한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매매해 주시면 좀 더 손실보다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오일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50.41 부근이 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0.02 부근에서 오면은 매수로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는 오늘 횡보로 좀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2510.2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자, 밑에서는 2497.7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상방으로 보면서 해외 선물 전혀 모르신 분들도 지금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주셔서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질 때 무위탁이나 단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현금화 확대를 해주시고 차라리 선물과 해외 선물로 단타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코스피 사흘 연속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오늘 필사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좀 지수는 며칠 전에 말했던 지수 그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자, 2397.16을 지지하면 지속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2408.75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그렇지만은 지수 2397.16을 숙지해 주시고요. 2397.16이 깨지지 않으면 상방이지만 지금 안 좋은 시장에 그렇게 물량을 확대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지선이 2382.72라고 했습니다. 2382.72. 거기까지 깨지지 않으면은 좀 눌림이 있었다 생각하시고요. 그때 이제 물량을 진입할 준비해 주시고요. 선물은 316.5 부근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319.10입니다. 국내 선물은 아직까지 많이 3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좀 수익 나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마지노선은 315.95입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되겠습니다. 유유제약입니다. 유유제약. 종목 코드 000220. 자, 이 종목은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34.1%가 증가한 20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흑자 달성을 했고요. 전환을 했습니다. 16.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의약품 부분 및 건강식품 부분 모두 흑자 달성을 해갖고 각각 1,382억 및 2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또한 기술적 분석 및 차트상으로도 상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하고요. 목표가는 14,0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250원이고요. 어쨌든 수익나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홀딩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손실나는 종목은 반드시 과감하게 청산한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신 대표님 이번 주 내내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료 방송 중이신 거죠? 예. 아침부터 지금 국내 선물 좀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국내 선물하고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해외 선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외환영웅 신동환이 이번 주까지 무료 방송으로 오전에 주식과 국내 선물, 저녁에는 해외 선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0분이고요.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약세 움직임입니다.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고 3거래일 연속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